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지를 그리는 실습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중간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거 실습을 하셨는데 실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6분 정도 내가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하신 겁니다. 이 가지 실습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그 안에 이제 중간 단계를 집어넣는 건데 이 다이아그램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이 다이아그램 안에 있는 그 사각형 그 안에 어떤 글을 써 넣을 것인가 그 구조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지금 이번에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이 세 가지의 칸에 여러분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위험스러운 문제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안에다가 어떤 말을 적어야 될 건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장을 적는데 잘들 적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 적는 게 지난번에 했던 목표나무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는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면은 어, 맨 아래에 있는 이 시작점은 마음 먹고 취하는 행동을 적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행동, 액션입니다. 이 행동. 그리고 중간 단계는 하나의 상태인데 상태라는 것은 이 컨디션 영어로 그래서 행동은 무엇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무엇 한다. 근데 상태는 무엇 하게 된다든가 또는 무엇 이라 뭐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적어지면 이게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취하는 행동이 어떤 상태의 변화를 거쳐서 그게 중간 단계예요. 최종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예상이 되느냐 그게 끝점이죠.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칸에다가 이제 그 문장을 적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간 단계와 중간 단계 사이 뭐 이 시작점부터 사실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끝점까지 갈 때에 이 화살표들이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도대체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 그리고 또 왜 하필 어떤 때는 행동을 적으라 그러고 중간 단계 최종 어떤 결과는 끝점은 상태로 적으라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실습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오늘 또 인과관계를 배우실 텐데 인과관계는 뭐냐? 이 도미노 골패가 쓰러지듯이 앞에 있었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뒤에 있는 골패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골패가 쓰러진다는 것은 원인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원인이 이게 뭐 행위일 수도 행동일 수도 있고 뭐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이 도미노 골패가 넘어지듯이 이런 결과를 야기하느냐 이게. 그게 있을 때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 공부하는 거니까. 다 알면은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실습은 그런 부분을 조금 귀띔해 드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기에 복도의 자전거라는 그 예제가 지난번에 있었죠. 자, 여기에서 시작점, 복도에 자전거를 세운다. 끝점,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진다. 그럴 때 중간 단계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약간의 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이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지 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방법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원인이잖아요. 위쪽에 있는 게 결과고. 그래서 원인을 먼저 생각하면서 결과를 찾아보는 것. 그게 이제 중간 단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에 자전거를 세운다. 그런다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발생하느냐. 아, 이웃들이 다니는데 이 자전거가 걸리적거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를 찾아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영어로 표현하면 so what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so는 이거예요. so 복도에 자전거를 세운다. so 그래서 어쩐다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what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o what 이 질문을 해보면은 so를 원인으로 놓고 what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중간 단계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진다 하는 그런 결과를 놓고 그 결과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원인이 있은가, 어떠한 상태가 있으면은 그 상태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인가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상태, 그런 결과가 나타나려면은 바로 직전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와 이웃이 서로 불편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웃이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간 단계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so why입니다. so는 이거예요. 결과죠. 근데 왜 이 so, 이 결과가 일어난다고? why? 그러면서 아래 부분에 있는 거를 찾아보는 거. 여기에 영어로 했을 때는 so why입니다. so why. 질문 여기가 있어야 돼요. so why.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why so죠. 그래서 so what, 그 다음에 why so. 이 두 가지의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간 단계를 찾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 조건 사고, 필요 조건 사고로 배울 텐데, 충분 조건 사고는 so what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생각하는 방법이고, 필요 조건 사고는 why so, why so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중간 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겠고, 또 여기도 이제 한번 그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예제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 토끼가 경주에 진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so what? 토끼가 앞서간다. Why so? 이게 so거든요. Why?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간 단계가 좀 찾아지는데 도면.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냥 쏘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why so, why so, so why 뭐 이렇게 이제 why so죠, why so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중간 단계가 더 폭넓게 찾아질 수 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실습 이거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그 실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내가 카테고리를 또 몇 개로 나눴어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문장을 한번 이렇게 고쳐 보기도 하고, 이 부분은 굳이 이 앞부분의 문장은 적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문장을 내가 좀 고쳐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거는 행동이고 요 중간으로 올라갈수록 이거는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문장을 조금씩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손대지 않은 경우는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앞에
여러 가지 말을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배울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 부분하고 이런 중간 단계하고를 좀 구분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내용들이 가정인데 비슷비슷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상태로 내가 표시를 했는데 시작점을 꼭 행동으로만 해야 맞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태로 표현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행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서로 배우기가 좋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가지가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렛도 이 가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도구로서 이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노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어떤 리더십의 이야기가 됩니다. 스티븐 코비가 7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3번째 습관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더라도 관계를 해치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을 하고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해라. 그러면은 이게 리더십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책으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구조적이지는 못해요. 구조적이지 못하는 이야기는 책을 읽고 나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러한 가지라는 다이아그램으로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배워서 대인관계에다가 이런 걸 적용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티븐 코비의 3번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나의 리더십이죠. 3번째 습관까지는 자기 개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가지고 실습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실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실습도 있어요. 상당히 다들 잘하셨어요. 내가 거의 여기서는 코멘트 한 게 없고요. 문장을 조금씩 한번 고쳐봤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내용을 좀 바꿔봤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이 빨간색이 없는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계발에 대한 실습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급적 상태로 표현을 하십시오. 세운다 그런 것보다는 세우게 된다. 같은 의미지만은 그래도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 나름대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왜 좋으냐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적조 적세에 적용하기 쉽다. 거기보다는 적용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 첫 번에 영어 점수 취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점을 잡는다면은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행동으로 시작점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중간 단계도 시험을 본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고 시험을 보면은 영어 공인 점수를 취득한다. 시험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영어 공인 점수가 취득이 되느냐? 이 부분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에 열심이다.
중간 단계로 이런 상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열심히면은 점수를 취득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인과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문장만 조금 바꿨습니다. 예, 문장만 바꾼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문장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에 건강관리, 또 경제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도 제가 했습니다. 문장을 보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너무 많은 글씨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정도의 부분은 굳이 안 적고 꼭 적어야 된다면 나중에 가정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추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빼서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부분도 내가 상당히 많이 적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단계로 이렇게 적었고 최종 결과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하나의 가정이죠.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자, 이런 쪽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는 아까 말한 위에서 why so 질문, 여기서는 so what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찾아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예시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한다고 해도 해방꾼이 있어서 더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이아그램을 이제 목표나무를 배우고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알고 보면은 비슷한 그런 다이아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야심찬 목표가 끝점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맨 아래에 있는 어떤 글쎄요, 맨 아래 단계의 중간 목표가 어떤 시작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중간 목표들이 여기에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목표나무로 구조화를 시키느냐 가지로 구조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약간의 특색이 있다면은 목표나무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먼저 세워놓고 이걸 향해서 가는 거고 가지는 시작점에서 먼저 강조를 하면서 끝점도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 끝점을 생각하는 거 이것도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습관에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지를 그리는 이 시작점 끝점 중간 단계의 구조만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은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두 번째 습관이 저절로 붙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만 잘 배우시면은 스티븐 코비의 리더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2가지 습관을 나한테 붙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